안녕하세요. 호주TV 뉴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30일 퀸즐랜드가 보더를 개방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NSW주와 빅토리아주에는 아직 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아나스타자 팔라세 퀸즐랜드 주총리가 발표를 했었네요. 퀸즐랜드 여행을 하고 싶은 1인으로서 아쉬운 뉴스네요. 퀸즐랜드주가 11월 3일 화요일 1시부터 주 경계를 오픈하지만 빅토리아주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에, 시드니에는 32개 지자체에 대해서 봉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시드니에 거주하지만 이 32개 지역이 아니라면 퀸즐랜드 이동이 가능해지는데요. 32개 지역에는 시드니와 스트라스필드, 라이드, 노스 시드니, 파라마타, 더 힐즈샤이어, 모스만, 버우드, 캐나다베이, 혼스비, 뱅스타운, 이너 웨스트 등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들이 대부분 또 포함이 되었네요. 자세한 지역은 또 아래 남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블루 마운틴과 센트럴 코스트, 센트럴 코스트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방 거주자들은요, 3일부터 격리 없이요, 방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격리가 없는 건 정말 좋네요. 하지만 모든 시드니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날은 또 언제인가 또 궁금하실 거예요. 퀸즐랜드는 28일 동안 지역사회 감염자가 없어야만 오픈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NSW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사실상 이루기 힘든 조건이라며 지나친 요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해에 퀸즐랜드 여행 기대했었는데 아쉽네요. 한편 서호주는 2주 안에 주 주변 경계선을 해제한다고 마크 맥고완 총리가 발표를 했는데요. 11월 14일 오전 12시 1분부터 행해진다고 합니다. 타스메니아와 퀸즐랜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와 ACT, 노던 테리토리, 준주 지역에 대해서는 very low 리스크 지역으로 분류했는데요. 매우 위험률이 낮다라는 거죠. 이 주들에 대해서는 격리 없이 서호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28일 동안 지역 감염이 없는 지역을 기준으로 삼은 건데요. 반면에 NSW주와 빅토리아주는 로우 리스크 지역으로, 즉 리스크가 낮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주에 대해서 이 모든 주민들은 14일간의 격리와 코비드19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맥고완 총리는 퍼스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은 도착 시 발음이 안 돼요. 건강검진과 체온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새로 설립된 퍼스 공항에서 코비드 클리닉에서 19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요. 선택 시에는 자발적인 무증상 테스트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여행자는 G2G 통과 신고를 해야 하고요. 서호주에 머문 일주일 후에는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받도록 알리는 SMS 건강검진 알림을 받게 된다고도 하네요. 이렇게 서호주가 단단한 국경을 해제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와의 버블 트래블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11월 1일부터 다른 호주 도시에 도착하는 면제 뉴질랜드 여행자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한다면 서호주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른 주들이 개방을 하는 동안 서호주만 주경계를 오픈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이렇게 해제가 되네요. 이어서 확진자 현황 보겠습니다. 먼저 NSW 좀 볼까요? 봤더니 확진자가 31일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케이스가 어젯밤 8시에 나온 결과라고 하네요. 그리고 해외 감염자 3분이셨고요. 총 4명이었네요. 어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즉 30일이죠. 또 이 영상을 올리는 날은 아마 내일 11월 1일이 될 거고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31일 확진자 현황이었고요. 이어서 30일 확진자 현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30일에는 다행히도 지역 감염이 0명이었네요. 그 전날 그 지역 감염이요.
이렇게 짜잔, 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0명이 나왔었네요. 또 아울러서 새롭게 정말 조심해야 할 장소,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 요 레핑톤에 있는 F45 짐, 45 짐이 또 이렇게 새롭게 떴습니다. 시간을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엄청 많이 열심히 다니셨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가셨던 분들은요, 또 제가 아래다가 또 적어드려야 되겠네요. 가셨던 분들은 또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계셨던 분들은요, 굉장한 밀접한 밀접 접촉자로 이제 간주를 해서요, 바로 테스트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하네요. 당연히 자가 격리 14일 동안 하셔야 되고요. 또 멜번 현황도 보신다면요, 와우, 31일에 이렇게 한 명 확진자가 있었네요. 멜번도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NSW주와 빅토리아주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계속 또 좋아져서 모든 호주 내 국경이 주경선이 좀 오픈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어 HSC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에 관한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27일과 28일 NSW주의 30여 개 학교에 폭탄 협박 이메일이 발송돼서요, HSC 시험을 응시하던 학생들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수사 결과 모두 동유럽에서 발송된 이메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피해 학생들은 내신 성적으로 HSC 시험 결과를 대체하게 된다고 하네요. 다시 HSC를 재응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수색 과정에서 단순한 장치 하나가 발견됐고요. 또 그 외 위험한 장치는 다행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번엔 재미있고 귀여운 사진 한 장 가져왔습니다. 2020년 코미디 야생동물 사진상에서 최고상을 받은 햇빛이 잘 드는 퀸즐랜드 바다에서 발견된 무례한 거북이라고 하네요. 정말 모습 보시니까 무례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이 사진을 찍은 호주 작가 마크 피츠 패트릭은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레이디 엘리엇 아일랜드에서 이 거북이와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 거북이가 손을 뒤집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이 사진으로 잠시 웃을 수 있는 시간 가졌네요. 그리고 이어서 퀸즐랜드 동남부 지역에 있었던 폭풍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박들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먹구름 보셨죠? 어머나, 이 우박이 창문도 깨고요. 정말 엄청난 크기더라고요. 손바닥으로 들어봤더니 거의 손바닥만한 크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집도 파손시키고 자동차도 파손시키고요. 정말 많은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나무가 쓰러져 차도 덮쳤고요. 이렇게 우박을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우스 이스트 지역에는요, 4만 가구가 전력이 손실됐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리고 이 지역들은요, 이 레이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뭐 입스위치라든지 브리즈번, 이런 지역이 되겠네요. 아까 보니까 쿠메라 지역도 나왔더라고요. 이 지역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비바람과 강한 비, 많은 비, 해일, 폭풍, 또 벼락과 번개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네요. 31일 밤에도요. 내일 또 사고 소식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릴게요. 날씨, 다윈은 일단 많이 덥겠네요. 최고 기온 36도, 최저 기온 26도고요.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브리즈번 33도 최고 기온 보이고요. 최저 기온 8도네요. 내일은 비가 오지 않겠네요. 그리고 시드니 22도 최고 기온이고요. 14도 최저 기온입니다. 비가 오고 구름 낀 날씨, 돌풍이 또 부는 날씨가 이어지겠네요. 애들레이드 맑고요. 캔버라, 멜번, 호바트 맑으면서 구름 끼겠네요. 각각 기온 분포는요. 최고 기온이 21도, 18도, 그리고 17도고요. 최저 기온은 10도 되겠네요. 펄스 지역은 비가 오고 구름 끼겠네요. 최고 기온 20도, 최저 기온 15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See ya!